그래, 이 집에 삽니다. 작가 이경재.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주말 아침, 2층 창을 열어 북한산을 바라봅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산 고개마다 초록의 명도와 채도가 선명하게 달라 보입니다.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꽃향기가 들숨에 자연스레 섞입니다. 자연과 가깝게 산다는 건 계절의 변화를 세밀하게 느끼며 산다는 것. 그 말이 맞다면 내 감각기관이 원하는 대로 내 삶에 더 충실히 살 수 있다는 것이라 여깁니다. 마음을 먹자, 맛있게.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고 밥을 먹듯 마음도 먹는다. 누구는 하루 세 끼, 또 누구는 더 자주 마음을 먹는다. 작은 것도 먹고 가끔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큰 마음도 먹는다. 하거나 말거나, 한다면 무엇을 하거나, 결국 마음 먹기는 선택이다. 어떤 선택이든 완벽한 건 없다. 얻는 게 있으면 당연히 잃는 것도 있는 게 인생의 진리 아니던가. 직장생활 15년, 결혼생활 7년에 우리의 자산은 대출이 1억 잡혀있는 4억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였다. 그 즈음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나와 아내의 마음을 관통했다. 휴일마다 주변의 땅과 집을 보러 다녔는데 현실과 이상엔 늘 그렇듯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그 간극을 왜 나는 돈이 더 없을까? 라는 절망이 채웠다. 우리의 자산으로는 집 상태와 교통, 환경, 이상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취할 수 있었다. 살고 있었던 아파트 단지 옆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공 택지를 분양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북한산의 절경이 넓은 품으로 감싸안은 땅은 볼수록 매력이 넘쳤다. 다만 100평씩 나눈 택지는 평당 700에서 800만 원. 우리의 자산으로는 집은커녕 땅의 절반 정도만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매력 넘치는 땅은 한동안 내 것이 될 수 없는 외사랑의 대상이었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아 땅을 함께 구입하자. 그리고 건축비는 은행에서 해결하자로. 속전속결 더는 생각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날부터 마치 결혼식의 청첩장을 돌릴 때 가까운 사람부터 내 인맥을 정리하듯 친구와 친지,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파트너를 물색했다. 브리핑을 마치면 평균 절반 정도가 관심을 보였고 그 매력적인 땅을 보고 나면 대부분 관심은 애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상적인 파트너가 그리 쉽겠는가? 그 땅은 분할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함께 지으면 평생 자산이 묶일 수 있었다. 이상적인 파트너가 자칫 이상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같이 마음을 맞춰 집을 짓는다는 건 벽을 사이에 두고 갑자기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건 자산이 묶이는 걸 떠나 멀고도 험한 항해와 같은 거였다. 보물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 모진 풍파를 만날지 모를 일이었다. 그걸 상상하고 현실에 대입해본 나의 지인들은 거절이라는 답을 쉽게 내릴 수 있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왠지 숭고한 노력을 무시하는 말 같아서 잘 믿지 않았는데 귀인이 나타나셨다. 하긴 우리나라의 2002 한일 월드컵 4강도 그렇고 내가 IMF에 취업 한파를 단번에 뚫어낸 것도 그렇고 인생에서 가끔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는 한 것 같다.
주말에 점심을 함께 먹으러 우리 집에 왔던 아내가 다닌 전 회사 선배분이 덥석 우리가 던진 미끼를 물었다. 우리와 기꺼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신대륙을 발견하러 함께 떠나기로 한 것이다.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몇 배는 더 많다. 그래도 그 마음, 가능하면 맛있게, 탈 나지 않게 잘 먹어보려고 애쓰며 산다.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처럼 최대한 긍정적으로 잘 먹은 마음은 삶을 조금 더 윤기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욕조 욕심. 집을 짓기로 했을 때 딱 두 가지 욕심을 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작은 서재.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 풍경이 보이는 욕실과 욕조였다. 물론 욕조에 앉아서 보이는 풍경이 좋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테고.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다는 건 그래도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의 구조와 다른 설계에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욕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밖을 볼 수 있는 욕실의 욕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장 볕이 좋은 2층에 비교적 넓은 욕실을 두었다. 창이 작은 게 조금 아쉽지만 북한산과 맞닿은 하늘과 가끔은 그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아이와 함께 누워서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욕조를 설치했다. 한 달에 2번, 절반은 아들의 요청으로, 절반은 나의 요청으로 아들과 난 그 욕조에서 논다. 놀이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때그때 다르다. 공룡 몇 마리를 갖고 싸움을 하거나 물총을 쏘면서 놀기도 하고, 작은 플라스틱 바가지를 물에 띄워 뱃놀이도 한다. 샤워 거품을 갖고 유리창에 글씨를 쓰기도 하고, 물이 작은 구멍으로 흘러갈 때 뱅글뱅글 도는 걸 함께 관찰하기도 한다. 코리올리의 힘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전향력 때문에 일어나는데, 북반구에선 오른쪽으로 돌고 남반구에선 왼쪽으로 돈다는 놀라운 사실. 놀라운 부자 욕조놀이의 힘 아닌가. 지난 주말엔 내가 제안을 했다. 이른 저녁을 먹고 7시쯤. 한낮의 열기는 아마 지구 자전으로 인한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 하늘로 사라지고 있었고, 따뜻한 듯 시원한 공기가 크고 풍성해진 나무 사이를 오가며 우리 집 앞까지 다녀갔다. 적당히 따끈한 물로 욕조를 채우고 아들과 나란히 누웠다. 기분을 내려고 얼마 전에 알게 된 헤르츠 아날로그의 노래도 틀었다. 너무 뻔뻔해서 걱정이었는데 초등학교에 가더니 아이가 조금 위축된다는 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또래보다 힘이 조금 부족하고 몸을 쓰는데 겁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았다. 아직 어리고 타고난 성향이 있다 보니 부딪히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잘 크겠지라고 넘겼다가도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학교와 친구 얘기를 묻기도 하고, 혹시 힘들면 아빠가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마음으로 얘기했다. 새로운 놀이도 개발했다. 머리를 감겨주다가 거품으로 뿔을 만들어주고, 음악을 듣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여줬더니 아들이 참 좋아했다. 점점 가늘어지고 숱이 빠지는 내 머리카락으로도 뭘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우린 헤어스타일링과 사진 찍기를 하며 한참을 놀았다. 혹시 아빠 머리숱이 더 많이 빠져서 볼품이 없어지면 내가 좀 힘이 되어주라고 마음으로 얘기했다. 뜨겁던 해는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 어둠으로 물든 하늘엔 식은 공기만 있어. 향기로운 바람이 불면 살며시 미소를 지어.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 주는 여름밤.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이 욕실에 흘렀고 우린 어쩌면 이 노래 가사처럼 서로를 물과 거품으로 그리고 몸을 담그기에 적당한 온도의 뜨끈한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었다. 집을 짓고 싶다면 꼭 욕조에 욕심을 내라고 권장하고 싶다. 욕조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볼 수 있다면 그 풍경에서 혹시 좋은 노래 가사 한 소절 떠오른다면 더 좋을 테고. 가지치기. 2월 한복판인데 주말 기온이 15도까지 올랐다. 앞마당에 나오니 따뜻하고 달콤한 바람에 뭔가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겨우내 현관 구석에 무심하게 놓여있던 철쭉 화분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갔다. 집을 드나들 때마다 햇빛을 못 봐 반쯤 냉동 상태인 것처럼 바짝 움츠려 있던 모습이 내심 안쓰러웠다. 엉거주춤앉아 꽤 무거운 화분을 몸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다리와 허리의 힘을 10분 활용해 무사히 옮겼다. 오랜만에 물도 흠뻑 주니 미안한 마음이 조금 가셨다. 지난해 내 생일에 옆집 형님이 선물한 극락조도 얼른 거실에서 옮겨와 바깥 현관 양지 바른 곳에 앉혔더니 금세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다. 줄기에 힘이 느껴지고 잎은 생기가 돌았다. 그러고 보니 마당에 심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할 때다. 먼저 배롱나무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운 대로 밑으로 뻗은 가지와 나란히 자란 것 중 못난 것과 X자로 엇갈려 자란 것 등을 쳐냈다. 잔가지는 다 잘라내고 잘 자란 가지도 끝을 쳐줬다. 지난해 열매를 잘 맺지 못한 자두나무에도 한 번 더 기대를 건다. 같은 방법으로 가지를 잘라냈다. 미숙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나무가 시원하고 깔끔해졌다. 그런데 사실 마음이 독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지치기는 참 어려운 작업이다. 가지치기가 나무를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해서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건 알지만 왠지 살아있는 가지를 자를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잘난 놈만 살아남는 약육 강식을 조장 내지는 실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가지 저 가지 다 같이 조금 덜 건강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남기도 하고 순간의 실수로 잘 자란 가지를 잘라버리는 건 아닌지 자책도 들고 그래서 고백하자면 지난해 벚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는 용기와 과감함을 얻기 위해 술을 몇 잔 마시고 가위를 들었다가 성한 가지가 처참하게 희생되기도 했다. 이제 어쩌겠는가. 잘려나간 가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나무를 더 정성껏 보살피고 키우는 수밖에. 그래서 꽃과 열매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널리 이롭게 하는 수밖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봄이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잘린 나뭇가지들의 넋을 기리며 영양 만점의 개분 비료를 듬뿍 먹여주리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 가끔 인생 상담 요청하는 후배들이 있다. 동갑내기로 친구처럼 생각하는 A 후배는 회사에서 자리가 올라갈수록 주변에서 느끼는 냉소와 무관심에 가끔 지친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얼마 뒤 독서량이 가장 많은 B 후배는 최근에 맡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고민을 얘기했다. 얘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냥 너를 믿고 자신감 있게 해봐. 내 말이 1미터를 천천히 날아가 마주 앉은 후배의 마음에 닿았다. 그 위로는 사실 얼마 전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갑자기 맡게 된 대선 경선 토론회.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다. 생방송 30분 전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는 표정으로
다소 긴장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간단한 리허설을 마쳤다. 그런데 방송 5분 전, 갑자기 긴장감이 몰려오는 걸 느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입이 마비될 것만 같았다. 걱정은 불안을 낳았고 불안은 다시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그때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쌓인 것이고 그 위에 너를 믿어준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야. 뒤늦게 생각해보면 아마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수십 번 마음에 새겼던 말이었던 것 같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근거 없을 생각 때문에 후배들에게 별거 아니라고 쫄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 덕분에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생겼고 심장 박동은 생방송이 시작된다는 후배의 큐사인에 맞춰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최대한 여유 있는 척 살짝 웃음을 머금었지만 진지한 목소리와 톤으로 오프닝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방송을 해본 사람들은 안다. 1, 2분, 길어야 3, 4분 동안의 오프닝을 하고 마음에서 괜찮았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 2시간, 3시간의 생방송도 너끈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직감한다. 비후배는 그때 눈물로 답했고 이를 잘 해냈다. 나도 내 직감처럼 그럭저럭 잘 해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이경재님의 그래 이 집에 삽니다 였습니다. 책의 제목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책의 제목처럼 작가의 유쾌하고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후회하며 산다. 젊었을 때는 좀 더 노력할 걸.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할 걸.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릴 걸. 술을 좀 덜 마실 걸. 술 마시고 치기 좀 덜 부릴 걸. 아니, 술을 좀 더 많이 마실 걸. 어젯밤 라면을 안 먹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어젯밤 그 사람에게 전화하지 말 걸. 전화해서 그 말만은 하지 말 걸. 등등. 그런데 완벽하게 설계된 집이 없듯이 완벽하게 설계된 삶도 없다. 그러니 후회해도 괜찮다. 집은 처음에 설계한 대로 오래오래 살아야 하지만 삶은 얼마든지 설계도를 변경할 수 있지 않은가.